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포항입니다. 중수로 원자로인 월성 원전에서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방출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았는데요. 월성 원전과 민간 환경감시기구 또 주민 대표로 구성된 삼중수소 영향평가위원회가 최근 조사한 결과 3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경주 시내권 주민들에게서도 처음으로 삼중수소가 검출됐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 원전 인근 주민 250명과 경주 시내 주민 12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삼중수소 영향평가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조사 결과 원전 인근 주민의 삼중수소 검출률은 89.4%, 10명 가운데 무려 9명 가까이 삼중수소에 노출됐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껏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던 경주 시내권의 주민표본에서 18.4%나 검출된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우리 경주 시내 시민들도 삼중수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이것은 월성 원전의 영향권이 경주 시내 시민들까지 확실하게 포함된다는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월성 원전의 삼중수소가 과연 20만 명이나 밀집해 있는 경주 시내권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 조사가 시급합니다. 이에 대해 월성 원전은 삼중수소 검출량이 원전 인접지나 시내권 모두 평균 3에서 8베크렐 수준으로 인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그 삼중수소가 가장 많이 검출된 주민의 예를 보더라도 엑스레이 한 뇌 찍는 양의 한 83분의 1 정도에 불과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원전 인근 주민들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년 전 조사와 비교해 오히려 검출량이 3분의 1로 줄었는데 이는 수명 연장을 앞두고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며 객관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제일 많이 배출되는 월성 1호기가 중단된 상태에 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조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삼중수소는 적은 양이라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제대로 된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월성 원전에서 방출되는 삼중수소가 경주 시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광범위한 역학조사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원자력본부는 월성 원전 4호기가 제13차 계획 예방 정비를 위해 오늘 오전 9시 발전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비 기간에는 발전 설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비가 이루어지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속 조치로 저압 이동형 발전차의 성능 시험 등을 통해 발전소의 건전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월성 4호기는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오는 10월 6일쯤 발전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영덕의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실시하라는 요구도 커지고 있지만 정부와 영덕군은 서로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의 여론조사에서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이 처음으로 10명 중 6명 꼴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월 경북매일신문의 여론조사 때보다 찬성은 5%포인트 줄었고 반대는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68.3%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특히 62.2%는 이장이나 공무원 등이 민간 주도 주민투표에 참여하지 말라고 해도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 영덕의 5대 종단 종교인 20여 명은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찬반 여부를 떠나서 주민 다수가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면 주민을 대표하는 영덕군 의회나 영덕군수는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주민대책위는 2010년 제출된 신청서가 원전 건설 예정지역 주민 399명만의 동의를 받은 것이어서 군민 전체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정부는 여전히 주민투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로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영덕군은 정부의 선지원책 없이는 영덕에 원전을 짓지 않겠다며 원전 지원부서 해체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원전 지원부서 폐지를 위해서 법적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입법 예고 상태에 있고
입법 예고가 끝나면 저희들 자체 조례구제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부는 묵묵부답이고 영덕군은 수수방관하는 사이 주민들의 찬반운동은 달아오르고 있어 적잖은 후유증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북 동해안의 적조가 해류를 타고 울진까지 북상했습니다. 일선시군은 긴급회의를 갖고 방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적조가 경북 동해안을 따라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호미곶에서 영덕 해안까지 적조주의보를 새로 발령했고 울진 북면까지 적조생물 출현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예찰 결과 경주 간포와 포항 호미곶, 영덕 강구에서 적조띠가 확인됐고 적조생물의 밀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적조가 북상하면서 시군마다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포항시는 긴급회의를 갖고 적조 방제를 위한 공조체제 유지 등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외해에 아주 광범위한 그 적조대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수협을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끼리 아주 긴밀하게 정보 교류를 하고요.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올 2015년도에는 적조 피해 제로가 되도록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어민들도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야간 등 비상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게릴라식으로 침투를 하게 되면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민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적조가 어느 쪽에 얼마나 양이 얼마나 수온이 어느 정도 되고 하는 그런 정보가 빨리 서로 전해져서 영덕과 울진군도 해상 예찰을 확대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황토와 액화산소 등 방제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어제 항공 예찰에서 적조띠가 확인된 포항 장기면과 간포읍 해안의 경우 적조 밀도가 낮아지고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황토 살포는 연기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고밀도 적조가 해류를 따라 동해안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며 포항에서 후포 연안의 육상 양식장에선 해수의 적조 밀도 점검 등 양식장 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인 푸른 바다거북 한 마리가 어제 오전 포항시 송도동 구항바닷가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몸집은 길이 1.5m, 폭 0.5m로 발견 당시 별다른 외상은 없었으며 바다에서 자연사한 뒤 해안으로 떠밀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산 양파, 마늘 생산이 줄면서 외국산 수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산으로 둔갑해 팔리는 원산지 위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산지 단속 직원들이 중국산 양파를 국내산으로 속여 포장하는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중국산 양파 껍질을 벗겨서 국내산 양파와 섞어 파는 겁니다. 껍질을 벗겨 판매할 경우 국내산인지 중국산인지 소비자들이 구별해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절반 이상은 다 지금 중국산이에요. 이거 왜 섞으셨어요? 납품을 해야 되고 일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올해 국내산 양파 생산량은 31%, 마늘은 25%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수급 조절을 위해 양파 14만 톤, 마늘 4만 1,000톤을 더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수입 물량이 급증하면서 원산지 위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입산 양파는 국내산보다 30% 정도 더 싸고 마늘은 국내산과 중국산의 가격 차가 3배가 넘습니다. 정부에서 원산지 단속을 대대적으로 해주셔야만이 우리 농민들 피해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양파, 마늘 등 주요 채소류의 원산지 위반 건수는 작년보다 벌써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간편한 탓에 깐 양파나 다진 마늘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손질이 안 된 채소를 사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스코 플랜텍이 421억 7천만 원 규모의 대출금 연체 사실이 발생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이는 자기 자본 대비 19.5%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포스코 플랜텍은 워크아웃에 따라 채무 인수 의무가 발생했고 해당 대출금의 미상환에 대해서 주채권은행 등과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산 박대성 화백이 자신의 작품과 소장품 등 830점을 경상북도와 경주시에 기증했습니다. 기증 작품은 박 화백이 한평생 그려온 회화 435점과 직접 쓴 글씨 182점, 그리고 작품 활동을 위해 소장하고 있던 먹과 벼루 등 213점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1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헌한 경주 솔거미술관 개관을 기념해 박 화백이 기증한 최신작 위주로 7명의 작품전을 열기로 했습니다. 박대성 화백은 독학으로 20글 이용한 한국화를 습득해 30여 차례 개인전과 단체전을 가졌습니다. 경주시는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실크로드 경주 2015 입장객들에게 인근 관광지의 이용료를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실크로드 2015 입장권을 제시하면 동궁원과 경주월드, 블루원 워터파크 등 유원시설의 입장료가 50% 할인되고 힐튼 호텔과 현대호텔 등 보문단지 내 숙박시설과 동궁과 월지, 양동마을 등 사적지 이용료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실크로드 경주 2015의 입장권은 성인은 12,000원, 청소년은 9,000원입니다. 포항시 해도동 옛 목화예식장이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이 추진 중인데 대해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도동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장례식장이 들어오면 땅값이 떨어지고 주민 정서가 불안해진다며 집회를 열고 3,8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포항시와 국회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옛 목화예식장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 건축 면적 5,950제곱미터로 지난해 대구의 사업가가 구입해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열린 2015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어제 포항 제철 동초등학교의 우승으로 1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전국 163개 초등학교 454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포항 스틸러스 12세 이하 유소년 팀인 포항 제철 동초등학교는 영덕의 강구초등학교를 3대1로 누르고 4년 연속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기온은 28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고 목요일부터는 비 소식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도 무더운 하루였습니다. 낮 기온이 28도 안팎으로 오르며 더운 여름 날씨를 보였는데요. 이 더위는 내일도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6도, 나머지 지역들은 28도가 되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3도 사이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노을로 인해 높은 파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구름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23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6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 구름 지나는 가운데 동해 중부 앞바다는 한때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목요일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통장을 제공하고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20살 A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아들을 납치했다고 속여 60대 여인이 통장에 입금한 270만 원을 사기단이 인출하기 전에 먼저 인출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A씨가 후배를 협박해 통장을 개설하고 휴대폰을 여러 대 갖고 있는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오늘 을지훈련과 연계해 제철소 내 소둔 산세 공장에서 화학 테러에 대비한 민관합동 실전 대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훈련은 탱크로리 차량의 폭파로 유해 화학물질이 누출된 사고를 가정해서 이뤄졌으며 사고 확산 차단과 방제, 유관기관의 대응 체계 등을 점검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